그런데 그 엄마 나에게 표정 다 들켰어. 왜? 어떤 표정으로 본인의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귀여운 내 새끼 어디 가서 당하지는 않겠어. 지안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 어떤? 지안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1년 내내 좋아하다가 학기 말에 고백을 하기로 용기를 낸 거야. 난 용기를 내는 우리 아들이 너무 기특했다. 용감해지고 있네. 네. 그래서 고백했잖아. 그런데 처참히 거절당했잖아. 거절만 당했니? 그 고백을 받은 여자아이가 좋다 싫다 고백에 응답도 하지 않은 채로 친구들에게 서지안이 나 좋아한다고 고백했어를 소문을 낸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서지안이 땡땡이를 좋아한대요 이러면서 놀렸는 거야. 남편 이 음이 내가 어렸을 때 내 친구들 놀리던 음이랑 똑같거든. 똑같지. 여전히 유행가로 자리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계속 놀리는데 그때 지안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기억하지. 얘들아, 친구 좋아하는 게 이렇게까지 놀림 받을 일이냐. 너희 엄마 아빠도 서로 좋아해서 너희 낳았다. 이제 그만 좀 놀려라. 멈춰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난 놀랐다.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특했잖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지안이가 화장실에 똥을 누러 갔는데 남자애들은 소변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건 대변을 보는 신호래. 맞지? 그래서 지안이가 똥을 누고 나오자마자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남자아이들이 또 서지안이 똥 넣대요 똥 넣대요 하고 놀려댔대. 그때 우리 지안이가 했다는 말, 얘들아 똥 누는 게 이렇게까지 놀림받을 일이냐. 너희들은 똥 안 싸냐. 맞아. 이제 그만 멈춰줘. 밖에서 망을 파준 것도 아니면서 놀리기까지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야. 기특하더라.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특했잖아. 아, 우리 지안이는 누군가가 본인에게 불편한 말을 했을 때 또는 행동을 했을 때 부당함에 대해서 불편하다, 멈춰줘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줬구나. 내가 너무 기특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 집 아이는 할 말 다 하는 아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부부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우리 강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지안이가 돌이 딱 지나고 나니까 왠지 문화센터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잖아.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면 내 아이만 뭔가 뒤처질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 시간 투자해서 가지 않았어도 돼. 그렇지. 남자아이에게 파마머리 가발 씌우고 이렇게 인어공주 옷 입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진 찍어대고 오는 시간이었거든. 그런데 13개월에 엄마가 된 방세영은 뭔가 너무 의문과 불편함 그리고 아이러니 투성인 거야.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떠오르지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13개월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엄마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어떤 애기 한 명이 지안이의 얼굴을 손바닥 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야. 그 모습을 내가 지켜봤어. 사실 그 13개월 아이가 내 아이에게 어떤 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겠니? 그렇지 않거든. 그냥 이 아이의 생존 본능 그리고 타고난 기질 같은 거야. 그러면서 공격성이 나온 거고 의도가 없는 공격성인 거지. 그런데 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지안이가 막 못마땅한 거야. 왜? 그 상대 아이가 본인 얼굴을 이렇게 밀었으면 엄마인 내 입장에서 우리 아들도 참지 않고 본인의 손바닥으로 상대 아이 얼굴을 좀 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 지안아, 너도 밀어버려. 어차피 쌍방이야. 나의 외침이 지안에게 전해지지 않았나 봐. 아이가 친구의 공격을 받고 뭔가 본인도 당황스러웠나 봐. 그래서 뒤에 있는 엄마인 나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야. 그때 내 눈에 그 13개월짜리 아기가 폭력배 같이 느껴지는 거야. 동네 건달. 내 아들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처럼 느껴졌다. 그때 초보 엄마였던 내 마음은 그랬어. 13개월 폭력배 어린이의 어머니께서 좀 나서서 친구 얼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잘 훈육해줬으면 좋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엄마는 정작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냥 본인의 아이를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약간
엄마들이 의뢰 다 가지는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는 엄마였던 것 같기도 해. 지금 같았으면 그 엄마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엄마가 저런 불의를 방관하는 방관자처럼 보이더라고. 그때 네 마음 그랬네. 그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른이 내가 움직여줄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 친구 얼굴 이렇게 하면 친구 아파요, 멈춰요, 이렇게 지금 같았으면 알려줄 것 같은데 그때는 나도 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 상대 엄마에게 결례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입 다물었다. 그리고 그날 남편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그때 나 36살 때였는데 내가 그 13개월 아기를 그렇게 흉봤다. 그래. 마치 폭력배 동네 건달인 아이처럼 우리 지한이 얼굴을 이렇게 미는 거야. 근데 그 엄마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 말 듣고 조금 화가 났어. 화났지 남편도. 그런데 그때 내가 정신 차려지는 계기가 있었어. 어떤? 그런 내 모습을 우리 지한이가 놀이를 멈추고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그날 막 나한테 이야기할 때? 그날 내가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 우리 지한이는 돌되기 전부터 엄마 아빠의 표정을 굉장히 신경 쓰는 아이였어. 맞아. 내가 화난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귀여워서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던 아이.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한참 많이 싸웠잖아. 그래서 서로 막 가시돋친 말들을 주고받고 있으면 지한이가 하던 놀이를 멈추고 하던 엄마 아빠의 표정을 이렇게 번갈아서 쳐다보던 아이였어. 맞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맞아. 그런데 그건 우리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내 아이는 눈치를 보는 아이가 아니라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아이였어. 예민하고 섬세하게 타인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였어. 그렇게 관찰력이 깊은 아이였어. 이런 아이에게 엄마의 모습은 그대로 노출되어 아이의 삶으로 스며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상대 아이의 이 얼굴 공격에 본인도 반사적으로 얼굴을 밀 수 있는 아이 같았으면 나는 아이에게 말로 가르치면 돼. 친구야 불편해 멈춰줘 라고 다음에 말해.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그대로 다음번에 그런 행동으로 이행을 할 거라고. 그런데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랬다면 내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하기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나를 관찰하고 있을 저 아이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 부당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언어를 삶 속에서 스며들 수 있게 알려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그때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우리 지한이가 어느덧 4살이 되었던 어느 날의 이야기야. 아이들이 나이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엄마 4명이 어떤 집에 함께 모이기로 했어. 그래서 그 집에 간다고 우리 지한이 과자 살 때 그 집 아이 먹을 수 있는 과자도 정말 한 보따리를 들고 그 집에 방문했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그 집 아이가 보통이 아닌 거야. 그냥 유치원 교사 출신이 나는 딱 보면 알거든. 아, 에너지가 엄청난 아이구나. 굉장히 강력하고 강한 아이구나 하는 게 나 딱 느껴지더라고. 역시나였어. 그 집의 작은 폭군이었어. 우리 집이야! 다 내 장난감이야! 만지지 마! 하는 거야. 첫 번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탁 뺏으면서 하지 마! 하고 뺏었어.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어떻게? 하더니 다시 탁 뺏어와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집주인 폭군이 다시 탁 뺏었어. 그랬더니 얘도 쳐다보더니 탁 뺏어와서 계속 가지고 노는 거야. 아, 나는 그 첫 번째 아이 보고 아, 겁나 멋있어. 카리스마 장난 아니네. 아, 소리 없이 강한데 첫 번째 아이의 반응이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나도 우리 지한이가 저렇게 부당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이 폭군 아이의 반응에 별로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물건을 딱 뺏어와가지고 자기 권리를 딱 지켜내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집주인 작은 폭군이 두 번째 아이에게로 시선이 향했어. 그 시기 때는 처음 만난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협력놀이 하고 노는 시기 아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의 놀이 상황으로 가더니 또 내 거야! 하고 뺏었어. 그랬더니 두 번째 아이가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는데? 그 폭군 어린이의 얼굴 향해서
진짜 크게 고함을 질렀어. 그러니까 작은 폭군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본인도 아 소리를 질렀는데 이 두 번째 아이는 더 큰 목소리로 막 짐승이 포효하는 것처럼 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또 움찔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레이더망에 걸린 게 우리 지안이었어. 우리 지안이에게로 가서 지안이가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내 거야 하고 뺏어버렸어. 근데 그 순간 지안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움찔하는 거야. 그걸 너가 보고 있었네. 나는 우리 아들의 표정을 아니까 아이가 순간 움츠러드는 저 표정이 엄마의 내 눈에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첫 번째 아이처럼 무반응으로 반응해. 두 번째 아이처럼 함께 고함을 질러서 물리쳐버려. 그런데 내 아이의 위축된 표정을 보고 나 사실 슬펐어. 속상했겠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가 났어. 그게 진짜 마음이네. 그 친구의 행포에 지안이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지안이가 엄마의 속상한 표정을 또 읽어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런 아이에게 대놓고 지안아 내 거야 같이 놀려고 왔잖아 이런 이야기 해 라고 이렇게 말로 가르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아이의 기질이 말로 가르쳐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이 같았으면 말로 가르치는 거 좋은 방법이야.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해보자 이렇게 가르쳐도 돼. 근데 내 아이는 그렇게 친구에게 말로 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로 가르치잖아. 그럼 내 아이는 어떤 자아감이 형성되는지 아니?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아이. 오히려 아이가 위축되고 자존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작은 폭군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이야기야. 집에 초대했는데 내 아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면 엄마가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아이에게 잘 가르쳐야 돼. 지안아, 오늘 친구들을 초대했어. 그래서 지안이의 장난감은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 거야. 그런데 지안이가 싫어,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건 꼭 친구들이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난감 몇 개 골라서 엄마에게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건 친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엄마와 함께 숨겨두자.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오늘 같이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거든. 왜냐하면 친구들을 초대한 상황이잖아. 그런데 그 엄마 나에게 표정 다 들켰어. 왜? 어떤 표정으로 본인의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귀여운 내 새끼 어디 가서 당하지는 않겠어. 이런 표정으로 본인의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마치 이 구역의 대장은 나야. 기특한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안 당하겠네 하는 표정을 나에게 들켜버렸다는 거야. 만일 그 엄마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면 나는 훈육의 권위를 그 엄마에게 넘겼을 거야. 왜냐면 집주인은 그 엄마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그런 훈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날 파악을 했어. 그래서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우리 4명은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고 일어섰어. 그리고는 아이들의 놀이 현장으로 갔어. 그리고 작은 폭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 집에 초대해놓고 이렇게 하나의 장난감도 만지지 못하게 할 거면 초대를 왜 했니? 함께 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우리는 이제 그만 가야겠다. 이렇게 그 아이를 향해서 말했어. 사실 이 말은 그 아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 4살 아이가 뭘 알아듣겠냐고? 천만의 말씀. 내가 예전에도 영상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신생 아기들도 클래식 음악에는 눈을 감고 잠이 들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는 울음을 터뜨려. 아이들도 부모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언어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분위기상으로도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다 익힌단 말이야. 그런데 더군다나 4살이면 다 알고 배울 수 있는 나이야. 그리고는 지안이를 쳐다보면서 말했어. 지안아, 우리는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이 친구는 우리와 함께 놀 생각이 없나 봐.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짐을 챙겼어. 나의 출타 소식에 이제 손님 1, 2 엄마가 본인들도 막 짐을 챙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없이 상냥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더 놀다가 가요. 저는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이 집에 왔는데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서 저는 이제 그만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은 더 놀다가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 모임이 애들을 같이 놀게 해주려고 만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가방을 싸서 나가려고 하니 그제서야 집주인 엄마가 아차 싶었나 봐. 그래서 본인의 아이 이름을 크게 성을 붙여서 부르더라고. 방세영! 이렇게 부르더니 엄마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라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작은 폭군이 어떻게 했게? 엄마 얼굴 향해서 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아, 잠이 오나? 잠 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끝까지 본인의 아들 편을 드는 모습에서 아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기대했어. 일어나는 게 맞겠다. 라는 확신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그 엄마 일리가 따라 나오는 거야. 나중에 말하길 사실 본인들도 너무 불편했대. 불편한데 말할 수 없었던 거래. 그렇게 나와서 지한이랑 손을 잡고 가는데 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정원 문화센터에서는 그 불합리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던 내가 집에 와서 병이 날 것 같더라고. 자괴감이 들더라고. 내 자신이 너무 못마땅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내 아이의 권리감을 지켜주고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한이를 보고 방구도 샀거든. 근데 지한이도 나를 보고 방구도 웃더라. 아 그러면 폭군 엄마는 갑자기 가버리면 좀 무안하잖아.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니?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럼 그 엄마 무안할까봐 나와 지한이는 그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야 되는 거니? 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대다수의 엄마들은 그 상대방 엄마 무안할까봐 그 상황 버티고 있다? 맞아. 내 아이는 자기 권리감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을 학습하게 되는 맞아, 거야. 맞아. 그 집 아들 대장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해줘야 되는 거지. 뭐니 이게?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우리 아들은 육상부야. 그런데 아들 자랑 조금 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재수없어 하지 않으시겠지?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믿고 모범을 잘 보여주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야. 그치. 육상부에서 우리 지한이는 감독 선생님의 칭찬을 입에 닳도록 듣는 아이야. 초등학교 5학년 누나 한 명이 그날따라서 표정이 좋지 않잖아. 그럼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고 하던 훈련을 계속한대. 근데 지한이만이 그 누나에게 가서 누나 괜찮아? 누나 오늘 어디 아파? 이렇게 묻는데. 아, 나 진짜 놀랬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형아들이 1대3으로 뭔가 논쟁이 있었대. 이 세 명이 하나를 공격한 거야.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그리고 나서 이 3대1에서 1위였던 형아가 화장실을 가는데 지한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 않더래. 그래서 지한이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더니 형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지한이가 밖에서 휴지를 말아서 그 문 밑으로 넣어주면서 형아 휴지로 눈물 닦아. 내가 밖에서 망봐줄게. 본인이 늘 똥 눌 때 밖에서 누군가가 망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형아 실컷 울어. 내가 밖에서 망봐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나 그 진짜 사실 놀랬다. 놀랐지. 그리고 나서 그 형아가 육상부에서 포카리 2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무심히 지한이에게만 내밀었다잖아. 그게 그 형아로서의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아이가 본인의 부당함에 스스로 큰 목소리를 내서 지켜낼 수 있는 아이라면 그냥 그 아이에게는 언어적인 기술을 잘 가르쳐 주시면 된다. 하지만 나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야.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 예민하고 섬세하게 부모를 잘 관찰하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관찰당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범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아이는 친구의 장난은 장난으로 눈치를 채고 장난으로 위장한 공격에는 불편해, 멈춰줘, 하지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어. 맞아. 10년 동안 모범을 보인 결과야. 사실 그럴수록 내 행동 하나하나가 늘 조심스럽거든. 왜냐하면 섬세하고 예민한 내 아이가
여전히 지금도 내 모습, 엄마로서의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부모가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선까지 도와줘야 되고 어느 선까지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지 그 경계가 사실 좀 어렵거든. 나 같은 엄마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려울 수 있어. 그랬을 때는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 상황에서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요구하는 것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그 앞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대신에 계속 부모가 뒤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 내 아이에게 작게나마 도전의 과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로 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밤에 그런데 그래 엄마도 그 상황 보는데 너무 속상했겠더라.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고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바로 그 현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봐 하고 즉각적인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나씩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부당한 현장에서는 아이가 망설일 때 아이에게 당장 도전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범을 보이게 말을 해주고 대신 집에 와서 아이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쳐주고 도전의 기회를 펼쳐주면 된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됐어.